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하철에서 한 여성이 쓰러져 있는데 주위 남성들이 이를 지켜만 봤다. 이런 목격담이 한 사이트에 게시판에 올라왔고 이걸 또 많은 언론들이 받아다가 썼어요. 그런데 지금 정확히는 이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완벽하게 이 팩트로 확인된 것들은 잘 없습니다. 우선 보면 남성들이 여성이 쓰러져 있는데 지켜만 봤다 이런 사연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정상적으로 119 구급대에 의해서 이제 후송이 됐고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도왔다라는 글도 있고 좀 더 좀 명확한 취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좀 많은 건데 배상훈 교수님 이게 있었던 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네.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은 4일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여성이 쓰러져 있었는데 네. 남성들은 지켜만 봤다. 근데 그 이유가 혹시라도 성추행으로 오해받을까. 그래서 이제 아주머니랑 여성분들이 다른 여성분들이 후송을 했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또 다른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 네. 초기 신고도 다 남성들이 도와주고 했다. 무슨 얘기냐. 그래서 진실 공방인데 여기서는 팩트는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까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벌어지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중심으로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얘기를 전체 들으면은 저희 범죄학이나 범죄심리학 하는 사람들한테는 1964년에 그 키티 제노비스라고 하는 제노비스 현상이라고 하죠. 제노비스 현상? 예. 일종의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뉴욕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어떤 아파트 앞에 놀이터에서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어떤 강간범한테 죽임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는 것을 그 아파트에 있는 30명이 넘는 사람이 보고도 못 본 척했다. 이거는 비슷한 뭐 맥락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왜 그 흔히 말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어떤 부분이 우리 이제 그런 어떤 뉴욕 타임즈의 보도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이어졌고 그리고 보도가 됐고 그걸 이제 제노비스 현상이 되는데 전 이 사건을 보면서 좀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형태로 여성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남성들이 그걸 뭐 이게 자기의 어떤 그 성추행 관련된 부분과 관련돼 갖고 좀 외면한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냐라는 식으로 커뮤니티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다른 얘기는 그거죠. 아니 그건 아니다. 아니 정상적으로 처리했는데 왜 이걸 문제화시키느냐. 문제화시키느냐. 라는 쪽으로 또 나눠지는 그것을 지금 이 건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했는데 그것 때문에 무슨 뭐 성추행범으로 몰린다거나 그런 사례가 정말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식당이에요. 대전의 한 식당에서 남성이 서 있는데 여성분이 이제 그 화장실 가려고 대기하니까 먼저 보냈어요. 여성분이 구토를 한 뒤에 나왔는데 또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축을 했습니다. 네. 부축을 했는데 그 여성분이 자기를 강제 추행했다고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조사를 했고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거를 기소를 했습니다. 예, 기소가 됐어요. 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신체부를 만졌다고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게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부축하다가 실수로 만졌기 때문에 무죄 선고를 했거든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성추행이라는 고의성이 있어야 되지만 실수로 만진 거 아니면 사람을 구하려고 만진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데 지금 그 교수님 말씀한 대로 지금 이 내용은 사실은 양자에 의해서 압구정관 가서 벌어진 거라고 맞아요. 보배드림에서 올라온 건 맞습니다. 그 당시에 작성자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보배드림에 쓰기를 실제적으로 여성분이 쓰러졌는데 남성들이 방관했다. 그래서 그분을 압구정에 내릴 때 여성들만 옮겼다라고 그렇게 올리니까 그걸 실제적으로 있던 분이라 하는 분이 내가 119 신고한 사람이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분이 네트에 올렸는데 뭐라 나는 그 당시 있었는데 내 앞으로 쓰러졌는데 주변 사람들이 몰려 들었고 여성 한 명 남성 두 명이 들어서 밖으로 옮긴 다음에 영무원이 달려왔고 그분을 갖다가 이제 소생시켰는데 왜 이걸 이렇게 올렸느냐 해가지고 보배드림이 삭제가 됐어요. 근데 처음에 보배드림이 올릴 때 언론에서 그거를 젠더 갈등으로 시켰다.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좀 짧은 바지를 입었던 것 같아요. 예. 장아찌. 그러니까는 신체가 노출됐으니까 만질 수가 없으니까 괜히 만졌다가 성추행 행동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그걸 도와주지 않았다고 올렸지만 실제 내용은 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아마 이런 갈등을 조장한 건 아니더라도 팩트를 확인 안 하고 올리다 보면은 이런 오해라든지 갈등이 생기는 거죠.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네. 이런 얘기도 되게 단순한 공격 지점이 아니 왜 여성이 그렇게 뭐 짧은 옷을 입고 다니냐라고는 거기부터 시작해서 어이구. 그런 논란부터 시작해서 아니 이런 부분 때문에 뭐만 해면은 사실 성추행이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그런 어떤 여성주의자들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또 논란도 있는 거고 굉장히 복합적인 지점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이 논란인 거죠. 그럼 이것을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도 누군가 이것을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걸로 좀 갈등을 조장한 것이 아니냐. 네.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좀 오해를 한 것을 이것을 보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확전을 시킨 거냐. 정확한 팩트와 그 우리 사회에 지금 존재하는 많은 갈등 요소들이 여기서 폭발한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빨리 이걸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자리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보면 글들 보면 너무나 좀 과격하고 극단적인 것만 계속해서 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절대 구하면 안 된다, 뭐 큰일 난다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고 아니 사람이 지금 쓰러졌는데 어떻게 그걸 방관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막 이제 대칭점으로 좀 작용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경찰분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경찰들도 난감한 상황이 있죠. 왜냐하면 사실 이 직접 남자 경찰이 네. 사실 위급한 상황이라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하는데 그 당사자가 좀 불편하고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여자 경찰 분이 있으면은 그분이 우선적으로 부축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왔는데 예. 그렇지도 못한 경우 사실 112 차에 여자 남자 같이 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남자 그냥 둘 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럴 때 만취한 여성을 어떻게 그렇게 가만둘 수 없지 않냐라고 파출소나 이런 데를 옮겨갖고 진정을 시키는데 기분 나쁘다고 해갖고 뿌리쳐갖고 뭐 다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가끔 발생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는 조심하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도구라든가 이런 것도 사용하라고 하지만 직접적인 접촉이 없죠. 접촉 없게 해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좀 애매한 게 위급 상황인데. 지금 사실 지구들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그 신임이었던 순경들이라든가 현장 경찰관들이 카메라 즉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인을 체포할 때는 남녀 구분없이 강하게 체포를 하지만 위급 상황일 경우에는 여성이 많이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인공호흡을 남자가 하기 뭐하지 않습니까? 네. 여경이 하면 좋은데 여경이 없을 경우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나 둘 것이냐. 네. 이런 문제는 매뉴얼상은 인공호흡을 하는데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어떤 신체 접촉이 위급한 상황에만 한한 것인가 아닌가를 사진으로 찍기 때문에 실제로 경찰관들이 그런 내용을 좀 피해당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대부분이 위급 상황일 때는 여경이 우선, 여경이 없을 때는 남성 경찰을 하더라도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응급조치를 해야 되죠. 근데 네. 이제 문제는 경찰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반인들 사실 이런 경우가 사실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자기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이분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고 자기는 무의식정에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팔을 잡았는데 기분 나쁘다고 뿌리쳐버리면은 이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게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예. 그러게 지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논란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현명한 대처 방법 알려주신다면? 일단은 가장 먼저는 일단은 손은 대지 말고 일단 먼저 확인을 해야죠.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예. 일단 한 다음에 좀 이상해 보이면은 영무원 먼저 요청을 하고 영무원이 없을 현장에서 있는 그 어떤 뭐 직원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분들 통해서. 관계자들. 이 상황이 지금 영무원을 부른다든지 119 신고해서 처리하거나 할 때면 너무 쉽겠지만 아무도 없을 때 쓰러졌을 경우에요. 네. 사람이 지금 의식이 있으면 모르지만 물어보시겠지만 네. 의식 없는 상태다. 만약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인공호흡 안 하면 사망할 상황이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과감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이거는 고의성을 가지고 여성을 성추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여성분이 나중에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는 예. 프랑스나 이런 독일 같은 경우는 핀란드는 구조 거부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조 거부죄. 예. 구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안 하면 문제가 죄. 됐을 때 처벌을 받는 이게 착한 사마리아 법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법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이런 것이 있을 정도로 이제 이런 부분에는 강제하는데 우리는 그 지금의 어떤 어떤 도덕 규정이 네. 좀 모호한 상태가 있는 상태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국민성이 위기가 오면 극복해야 되고 함께 뭔가 헤쳐나가고 도와주고 갑자기 뭐 차가 사고가 났으면은 그 무거운 차도 막 다 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그 남녀 간의 어떤 성 갈등으로 막 비춰지면서 이게 좀 위축되곤 하긴 하는데 아유, 이게 참 어렵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님께서 제노비스 신드롬은 기자의 조작으로 의심받고 있고 그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 경우처럼 받아쓰기만 하는 언론의 작품이 아닌가요? 라는 의견도 좀 주셨네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보겠습니다. 또 이 폭행 사건에 휘말린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얘기인데요. 옷가게 직원 폭행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다뤘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환경미화원과 몸싸움을 벌였다고 하는데 김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참 벨기에의 그 대사 부인인 수 땡땡땡 분이 그 7월 5일 날 오전 9시 한 25분경에 한남동에 있는 독수당 공원을 거니는데 그 당시에 60살 된 그 환경미화원께서 청소를 하셨나 봐요. 예. 빗자루가 신체에 닿다라고 해가지고 시비가 됐는데 언론에 의하면 뺨을 때렸다 그래요. 청소하는 빗자루가 자기 몸에 닿았다고. 그래가지고 기분 나쁜 거였겠죠. 그래서 그걸로 폭행을 했는데 그 상대편 미화원도 아마 밀쳤던 것 같아요. 네. 밀쳐 쓰러진 걸 다시 일으켜 세우라니까 또 때렸다는 거예요. 내용은 그런데 어떻든 두 사람이 폭행죄로 신고가 됐습니다. 네. 신고는 됐는데 알다시피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은 경찰에서 입건을 안 하거든요. 네. 두 분이서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입건하진 않았는데 아마 그 계속해서 그 벨기에 대사 수땡땡 그분이 말썽을 일으키니까 벨기에 외무부에서는 아마 이번 달 안에 아마 소환 예정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대사 부인이면 품위와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기 때문에 참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환경미화원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는 이 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알 것 같다. 왜냐하면 그때도 그 대사 부인의 핸드폰이 아마 거기 떨어져 있었나 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 공원에서 운동을 하면서 본인의 핸드폰을 그 벤치에 놨고 그래서 네. 그걸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환경미화원께서는 이게 누구 거야라고 확인해서 이러는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 만졌다. 이건 이제 사실 그 핸드폰이 이 대사 부인 거니까. 근데 그것이 기억이 나갖고 사실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몸싸움이 벌어지고 뭐 따기를 맞았다 이런 거는 그거 연상선상이 아니냐라고 네. 환경미화원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쨌든 때린 건 사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본인도 그 대사부인을 밀치는 건 맞다. 그러니까 쌍방 폭행은 맞다. 네. 여기까지는 팩트인데 왜 그런지 그러니까 이제 이 대사부인께서 다른 어떤 이유가 있으신 건지 네. 아니면 원래 뭐 분노 조절장애 있으신 건지 그건 확인 안 되는 거고 일단은 벨기에 대사의 귀임이 7월까지라고 합니다. 이번 네. 달까지 하고 이제 귀임한다고 합니다. 같이 그러면 들어가는 쌍방 거죠. 폭행이라서 그냥 현장에서 그냥 정리가 된 건지 아니면 대사 부인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면책 특권 이거는 이제 얘기했었는데. 만약에 그 피해당한 그 쌍방 폭행을 당한 그 환경미화원께서 반의사 불벌죄를 처리한 다면 처리가 아니고 신고를 해가지고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사 부인은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이번 경우에는 양쪽 다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해서 입건을 안 한 거죠. 근데 반대의 경우는 본인 대사 부인이 내가 맞았다. 네. 저 사람 처벌해달라. 네. 그러면은 이제 환경미화원께서는 입건이 되는 거죠. 이게 좀 불평등하죠. 그 옷가게 지금 폭행해서 문제 됐었고 또 이번에는 지금 좀 간 줄 알았어요. 그때 이미 다 뭐 벨기에에서도 난리가 났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돌아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근데 이번에는 그냥 바로 들어간다고요? 7월 말에 기임한다고 임기가 합니다. 종료되는데 연장이 안 되고 예. 여기서도 아마 바로 소환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나는 건 끝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에 와서 좀 약간 이름을 나쁘게 날려서 좀 서운하긴 한 거죠. 아유 뭐 이렇게 하죠 뭐 아유 참 간다니까 뭐 답답하네요. 자. 이 이야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76년 만에 이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찰개혁 핵심 과제라고 하는데
평가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자치경찰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아마 팀장님이나 저나 이게 경험해 보지 못한 거라서 뭐라고 참 말씀드리기가 좀 모호하지만 아니 현직 경찰분들도 자치경찰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자치경찰이 잠깐 시행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신분증이 경찰청장이 아니고 서울시장으로 발행이 된 적이 있었어요. 아 소속이 다른가요 그러면? 소속은 경찰 소속은 맞는데 네. 그 당시에는 그 시경본부 이런 데에서는 임명을 서울시장이 했던 거죠. 네. 지금 이런 식이라는 게 자치경찰의 하나의 형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경찰관들이 국가경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검찰 수사권을 견제하면서 경찰이 커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12만이 비대해졌다. 외사, 정보, 보안, 수사, 방범 모든 걸 지금 우리가 관할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힘을 빼기 위한 조치를 만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든 간에 자치경찰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도경찰 자치위원회에서 그 우리가 하는 지금 수사라든가 뭐 외사 이런 걸 빼놓고 나머지 지구대나 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있는 방범활동이라든지 예. 교통활동 그리고 여성 청소년 관계된 거 예. 실종 이런 문제를 자치제 경찰에서 그걸 지휘 감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집 왔다 갔다 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경찰분들, 제복 입고 계시는 분들, 제복 경찰 그렇죠. 아니면은 경찰 차 타고 막 이동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다 자치경찰인 거네요. 네, 대부분 자치경찰로 보시면 되고요. 교통경찰이나 지구대 경찰. 예. 그리고 이제 경찰서 내나 아니면 지방경찰, 전 지방경찰, 서울경찰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있는 수사하는 경찰은 네. 수사경찰이고요. 그거는 국가수사본부에 소속돼 있는 거고. 네. 아까 말씀드린 뭐 정보라든가 경비 같은 형태의 국가경찰이 또 따로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렇죠. 말하면 세 개인데 네. 크게는 국가와 자치로 나눠지지만 국가경찰은 내에 수사경찰이 또 하나 있는 거죠. 정확히는 세 개죠. 예, 복잡한 게 뭐냐면 간단히 세 개라는 게 뭐냐면은 경찰청에서 국가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지 외사라든지 경바라든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경찰 사무로 보기 때문에 경찰청장 소속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네. 그 밑에 국가수사본부장이라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그거는 뭐 내가 고소고발한다든지 즉 범죄 수사는 수사본부장이 다 관할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각 지역마다 경찰서가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 지금 말씀하신 제복경찰관들, 네. 제복경찰들이 방범한다든지 치안활동한다든지 교통 요거는 자치경찰제에서 그거를 관리 감독하겠다. 근데 신분은 모두가 다 국가경찰로 돼 있습니다. 네. 국가경찰이 돼 있어요. 자치경찰로 넘어간 건 아닙니다. 국가경찰로 돼 있기 때문에 봉급은 이상 없지만 실제적으로 자치경찰에서 우리 서초구가 죄송합니다. 모모구는 예산이 많아. 그러니까는 치안에 대해서 좀 더 장비를 보강하겠어. 이러면 자치제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면은 보강이 되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럼 예산 같은 경우에도 그럼 지자체에서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지금과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한강을 관할하는 구 같은 경우는 네. 한강 순찰 경찰이 더 집중이 되는 형태로 업무가 배정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저기 뭐 수락산이나 북한산 그런 게 관련된 구에서는 네. 이제 그 산악 관련된 부의 어떤 치안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구나 그 거기에 맞는 특색 있는 형태의 치안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거고. 그건 장점일 수 있겠군요. 장점일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단점 같은 경우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 많은 구가 있고 돈 없는 구가 있죠. 이제 사실 네네. 그 소방청 문제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돈 없는 어떤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들이 사실은 되게 장비 같은 것도 또 열악했죠. 지원이 안 되니까 직접 본인이 사서 하고 그렇죠. 예. 뭐 고무장갑 끼기도 하고 막 이랬다는 그런 거. 형태처럼 네. 이 여기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좀 어떤 차별이라고 할까요? 그런 네.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은 그런 어떤 단점도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장비 문제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 경찰 자치위원회가 시도를 있지 않습니까? 서울 얘기 들면은 7명의 위원이 7명 위원이 다 알다시피
도지사라든지 아니면 그 교육감이라든지 경찰위원회라든지 자치위원회에서 뽑아가지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 소속이든지 아니면 한쪽으로 편향된 거.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당이 있다. 아니면은 주민들이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경찰한테 요구를 할 때 물론 지휘관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개개를 못하지만 지휘관한테 요구를 할 때 자기 특색에 맞는다고 하지만은 토색이라든지 토세를 가시죠. 정치색이 있을 수 있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별 특수성들을 반영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죠. 다시 말한다 그러면 그걸 역용하거나 악용할 수 있는 어떤 정치 세력이라든가 어떤 힘이라든가 이런 것에 흔들릴 수 있다. 그렇죠. 가능한 거죠. 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보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보안관들 그 문제 많은 보안관들 꽤 있던데요, 보니까. 보안관들은 이제 주민 직선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형태로 뽑히거나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서울시장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그러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 있죠. 상당 부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색깔에 맞게끔 어떤 자치경찰을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전 같은 경우 국가경찰은 국가 단일한 형체로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었던 거죠. 황도환님께서 바로 그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헌데 자치경찰하면 미국처럼 혼란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책임이 분산되면 지역마다 일을 미룬다든지 지역 내 비리가 심해진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우려도 해 주셨는데 바로 그 부분인데 이를테면 국가라는 경찰이라는 큰 단위에서 있다 그러면 지역에서 힘 있는 사람이 나 이거 좀 챙겨줘. 나 이거 해줘. 아니면 이거 해줘라고 했을 때 이거 안 됩니다. 저 위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자치경찰로 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만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잖아요. 그렇죠. 옛날 같은 경우 경찰 자치위원회의 입김이 세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미가 들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범죄 수사에 한해서는 범죄일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이 받기 때문에 경찰 자치위원회에서는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좀 애매한 건 그런 겁니다. 사실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뭐 술집이라든가 하는 지역에 맞는 뭐 단속이라 이런 거를 할 때 사실 그거는 자치 업무일 수 있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럼 단속 업무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토호들이 지역 토호들이 저 술집 사장님 저거야. 그렇게 될 수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더 보완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관련된 자치경찰의 수장이라든가 아니면 자치경찰의 중간 간부들에 대한 인사권에 대한 견제라든가 아니면 뭐 내부 감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투명하게 돼야 된다. 지금은 총론은 나와 있는데 아직 운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감찰을 할 것인가 할 것인가의 부분은 디테일하게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치라는 건 스스로들 그 안에서 해결해 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건 또 유착의 유혹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감사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평가하는 자치와 관련 없는 어떤 그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곳에서 평가하는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러면 고이면 썩는다고. 그렇죠.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걸 그 근무지를 옮긴다거나 바꾼다거나 이것도 가능해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상 서울시경의 직원들은 시경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가 되면 지방자치대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그 직원을 저쪽으로 보내지 못하죠. 다른 자치자를 못 보내기 때문에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썩은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보안관제의 큰 문제가 대대로 보안관을 하는 겁니다. 30년 넘게. 이 직업 괜찮아. 3대에 걸쳐서 보안관이 유지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역 광역자치단체가 대권의 꿈이 있어. 아니면 뭐 큰 꿈이 있어. 그런 거 영화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드라마에도 나오고. 그런 쪽으로 악용할 수 있으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같은 경우 국가경찰 시스템에서는 경찰서장을 거의 1년에 한 번씩 돌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유착 같은 걸 빼려고 계속 뺑뺑이 돌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 간부는 잘 안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자치경찰의 경우는 더 심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그 자체가 공개되는데 오히려 투명한 거 아니냐. 아직 운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우려는 분명 하고 있죠. 그러니까 12만이라는 대규모 이런 거대 공권력이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세력일 수도 있고 이것이 문제가 되니 이걸 좀 분산하겠다라는 원래 취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국가수사본부라든가 자치경찰이라든가 나누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방향성은 맞다고 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문제점들을 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만 이 방향은 맞다고 보세요. 방향은 지금 맞을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네. 아마 자치경찰제 가는 분들이 4만 3천 명 정도라 하는데 네. 그 인원을 따로 뽑는 게 아닙니다. 경찰관 자체는 국가에 선발하기 때문에 네. 같은 신분을 갖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교수님이 우려하는 대로 그런 문제는 감찰 조직도 있고 또 상호 견제를 할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치경찰에서 이쪽 A라는 자치경찰제에서 문제가 있을 때 B라는 자치경찰제가 이거를 또 첩보도 쓸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범죄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호 견제도 하지만 협력도 하고 아무튼 주민에게 친화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 사안을 믿어보고 좀 더 지켜보게 되면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가장 핵심적인 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건 대원칙입니다. 아, 대원칙이에요. 예, 왜냐하면 수사경찰이 행정경찰을 통제하지 못하게 아니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을 통제하지 못하게 네.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는 맞는데 문제는 수사경찰을 어떻게 또 통제할 것인가. 네. 말하자면 미국의 FBI 같은 형태를 의회에서 지금 통제하거든요. 행정국가 아니라 네. 그런 방식의 촘촘한 견제나 투명한 어떤 것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부작용은 당분간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원칙은 이게 맞다. 그러면 자치경찰과 국가수사본부 경찰과의 이동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의 이동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부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만 3천 명이 지구대나 파트너스 인원이라든지 요청 인원이거든요. 그 인원인데 경찰관은 뭐가 있냐면 보직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대에 있다 하더라도 그 지구대에 있는 직원이 시경에 있는 무슨 범죄수사대라든지 마약수사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교류는 가능한 거죠. 근데 문제는 조금 지나면 이제 전문성이 생겨서 수사경찰은 수사경찰 전문으로 갈 겁니다. 네. 지구대 경찰은 지구대 전문으로 갈 겁니다. 지금은 이제 교우가 가능한다 하더라도 네. 앞으로는 전문적으로 할 때는 사실 그걸 스스로 싫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791님 학연 지연 온갖 인연으로 엮는 우리나라 현실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라는 의견도 주셨고 0610님은 자치경찰제 일단 시행은 됐는데 기대와 우려에 대해선 경찰 출신이 아닌 다른 분야의 의견도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기회가 되면 한번 좀 더 저희들도 이 의견 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는 경찰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